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지켜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 어떤 밥을 드시나요? 우리나라는 식습관의 서구화로 쌀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건강식으로 쌀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쌀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되는 이유는 밀가루로 만든 빵에 비해 성인병 예방에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K푸드 열풍으로 미국 트레이더조에서는 한국의 김밥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쌀에 포함된 당질은 우선적으로 에너지에 소비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기피하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체중 조절과 근육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건강 균형적인 측면으로 보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중요한 영양소로서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 각종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은 당으로의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쉽고 이는 비만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당으로 전환이 빠르지 않은 저항성 전분 상태로 드시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쌀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입니다. 주로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먹는 것을 선호하지만 초밥과 유부초밥 같은 몇몇 조리법들이 찬밥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찬밥을 먹을 때 건강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찬밥이 살도 빠지고 치매와 당뇨에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찬밥은 갓 지은 밥보다 저항성 녹말 함량이 높습니다. 저항성 녹말은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없는 섬유질의 한 종류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곧장 대장으로 갑니다. 내장에 있는 박테리아는 그것을 발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박테리아들의 프리바이오틱 또는 먹이가 됩니다. 미생물에 의해서만 분해가 되어 식이섬유 역할을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비만을 예방합니다. 그 결과로 전분은 발효 과정을 겪는데요. 이러한 발효 과정은 대장 내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 유산균과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고 병원성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효소를 분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각종암을 예방해주고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혈액순환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영양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어 두뇌 건강과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주며 이는 치매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대장에서 암으로 변화할 위험성이 있는 폴립의 억제 및 혈당 조절, 염증 감소, 염증성 질환의 예방과 대장 내의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저항성 전분이 당뇨, 각종암 예방과 치매 완화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장 내의 환경이 산성화되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이 촉진되고 병원성 박테리아의 성장은 억제됩니다. 이와 같은 저항성 녹말은 쌀을 다시 데운 것에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발효 과정은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하는데 이는 식욕을 조절하는 두 가지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과 펩타이드 YY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슐린 민감성 향상 및 복부 지방 감소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항당뇨병 및 비만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4시간 식힌 후 재가열한 흰 쌀밥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쌀가루를 먹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장 건강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저항성 전분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는 껍질이 있는 통곡물과 씨앗, 콩류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숙성되기 전 열매에 있는 전분에 많이 있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 감자, 고구마 같은 식품인데요. 이것들은 익으면 저항성 전분 성분이 사라집니다. 또 노화된 전분으로 식으면 전분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찬밥이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는 조리된 후 차갑게 식으면 형성되는 것으로 저항성 전분은 밥이 식으면 증가하는 것입니다. 상온 보관 밥, 찐밥, 냉장 보관한 밥을 비교하였을 때 냉장 보관한 밥이 저항성 성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저항성 전분은 다시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쌀밥뿐 아니라 감자와 파스타도 마찬가지로 익히고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항성 전분을 위해 찬밥에만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인 현미보리, 귀리 등의 통곡류와
각종 콩은 온도에 상관없이 저항성 전분의 효능이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밥에 콩을 넣고 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콩은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며 온도의 영향도 받지 않아 어떤 형태로 먹어도 좋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뜨고 있는 곡물 중 하나인 기리는 저항성 전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100g의 조리된 오트밀 플레이크에는 3.6g의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기리 4분의 1컵 39g은 4g의 식이섬유와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기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한데요. 기리 속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품과학 및 식품안전성 종합연구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기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을 매일 3g씩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고 심장질환 위험이 8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식품의 종류와 조리법에 따라 저항성 전분의 양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쌀밥을 식혀 찬밥이 되면 완전히 성질이 바뀌는데요. 찬밥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높은 저항성 전분 함량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며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능력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포만감을 제공해 줍니다. 이는 체중 관리와 건강 유지에 큰 이점을 주는데요. 이 식힌 밥은 놀랍게도 다시 밥을 데워도 저항성 전분의 함량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은 밥을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됩니다. 밥의 냉각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다시 요약해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을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밥을 식혔다가 드시는 것입니다. 식은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로는 첫 번째 칼로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게 되면 칼로리 섭취가 크게 줄어들고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대장 건강의 측면에서 보자면 갓 지은 밥보다 건강에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항성 전분이 많으면 흡수되는 칼로리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찬밥을 만들기 위한 밥은 냉동 상태가 아닌 냉장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냉동은 얼어버리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가장 많아지는 1에서 4도에서 6시간가량 보관하면 칼로리가 낮아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2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저항성 전분이 10배 이상 생긴다고 합니다. 저항성 전분의 단점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점인데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은 적정량으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찬밥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찬밥을 잘 활용하여 건강하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